이번 시간에는 열을 받으면 커지는 것들이 있다고, 즉 열 팽창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것은 과학 지문이에요. 과학 지문을 읽을 때는 뭐에 주의해야 할까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주의해서 읽고, 비례관계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비례관계. 그다음에 순서 어떤 과학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순서, 즉 과정에 대해서 유념해서 읽어야 되고, 이것이 반드시 문제화돼요. 그럴 때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기호로서 표시해 놓으면서 읽으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호로 표시하는가 보고요. 이 기호 표시가 익숙해지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해도 잘 되고요. 이런 과정 따라오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문단. 물체에 열을 가하면 마땅히 그 물체의 온도는 올라간다. 열이 가해지면 온도가 올라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자, 그래서 원인 결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조건이 같아도 어떤 물질은 온도가 빨리 변화하지만 또 어떤 물질은 온도가 잘 변화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열을 받으면 물체 온도가 물체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물질은 온도가 빨리 변하고 어떤 물질은 잘 변화하지 않는데요. 그에 대한 예시를 보여줘요. 이 예를 돕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 동일한 양의 물과 콩기름을 동일한 열량으로 하여 같은 시간 동안에 가열하면 콩기름의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뭐예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 변화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 중에서 물과 콩기름의 예를 들었는데, 콩기름은 온도 변화가 빠르고, 그죠? 물은 온도 변화가 느리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물질마다 필요한 열량이 다르다. 뭘 통해서? 물과 콩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받고요. 그럼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그 물질의 비열이라고 한다. 비열이라는 개념 알아둬야 되겠네요. 비열이 뭐라고요? 이렇게 저는 네모를 쳐놨어요. 비열이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네요. 비열. 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열량은 물질마다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다고 했고,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봅시다. 그리고 이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사용한대요.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값을 지닌다. 물질의 종류마다 비열은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의 비열은 1kcal로 만든 물질 중 가장 크다. 물의 비열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했어요. 물의 비열을 1로 볼 때 철은 0.11, 모래는 0.19, 알루미늄은 0.21, 콩기름은 0.40이다. 그래서 자, 물의 비열이 콩기름의 비열보다 크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자, 똑같은 열량으로 똑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는데 물보다 콩기름의 온도가 빨리 올라갔다고 말했고, 이는 비열로 생각해 볼 때 물의 비열이 크다. 물은 1이고 콩기름은 0.04다. 따라서 비열이 큰 것은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한다는 것 확인할 수 있나요? 자, 계속해서 이해해보면 여름철. 자,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물의 비열은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은 거죠. 그래서 얘를 또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름철 바닷가의 모래는 뜨거운데 바닷물은 시원한 이유도 물의 비열이 모래의 비열보다 크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적다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비례관계는 반드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예요.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다. 콩기름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큰 거고,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은 거고, 그것에 예를 들면 바닷가의 모래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 더 뜨겁고, 바닷물은 물이니까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다는 것, 비례관계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줬고요. 동일한 원리로 같은 시간 동안 햇볕을 받더라도 비열이 작은 모래의 온도는 물의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 같은 말. 분식점에서 또 다른 사례. 위에서 이제 물과 콩기름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고, 이번에는 물과 모래, 바닷물과 모래를 들어서 비열 관계를 설명했고, 이번에는 분식점에서의 양은 냄비를 사례로 통해서 보여주네요.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이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만약 양은 냄비 대신 비열이 높은 그러니까 뚝배기는 비열이 높은 거죠. 비열이 높아서 온도 변화가 작은 거예요. 뚝배기에 라면을 끓인다면 면이 늦게 익으면 퉁퉁 불어요. 그러니까 양은 냄비와 모래 그리고 콩기름은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거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3문단 한편 대부분의 물질은 열을 받으면 길이나 부피의 변화를 겪는다. 지금까지 이제 비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3문단부터는 화제가 달라졌어요. 열을 받으면 길이나 부피의 변화가 생긴다. 열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열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자, 그러면 맨 처음 열을 가해서 온도가 올라가요. 어떤 물질이. 그러면 두 번째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이게 인과관계죠. 온도가 올라가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그래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이런 어떤 물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다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얘 부피가 커져. 이만큼 커진다. 양쪽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열에 의해 물체의 길이 또는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열팽창. 그러면 이 1, 2, 3번은 열팽창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네요. 고체 열팽창은 그럼 이게 여기까지가 열팽창의 과정과 원리였다면 두 번째 뭘 말해주는 거야? 열팽창은 고체 열팽창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상황에 따라 약간의 부피 변화가 있긴 있대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딱딱한 물체는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설명해줘요. 컵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열로 인해 컵의 안쪽이 팽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대요. 건물인데 눈으로는 잘 확인할 수 없대요. 건물이나 시설을 만들 때 또 다른 예요. 건물이나 시설을 만들 때 또 다른 예. 이러한 열팽창을 고려하는데 철도의 선로 이음새의 틈을 만드는 거. 이건 뭐죠? 열팽창을 고려한 절도 설계죠. 뜨거운 여름에 새로 된 선로. 뜨거운 여름은 뭐야? 열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 된 선로가 열팽창으로 인해 휘는 현상. 그러면 이 휜 것이 틈새로 이어지라고 일부러 철도는 틈을 만든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예는 열팽창으로 인해서 철도가 끊어질 것을 고려하여 틈을 만드는 것이니까 열팽창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고려한 사례라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 그러면 3문단은 열팽창의 원리, 열팽창의 과정, 그에 대한 사례를 설명했고요. 4문단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열팽창의 정도는 물질마다 다르다. 열팽창의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조건에서 알루미늄, 철보다
약 2배, 알루미늄이 철보다 열 팽창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 둡시다. 열 팽창의 정도는 알루미늄이 철보다 많다. 2배 많다. 이렇게. 따라서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건물이나 도로 등을 지을 때는 각 재료의 열 팽창율, 열 팽창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앞에 문단에서도 열 팽창을 고려해서 철도를 만들 때 틈새를 만들어 놓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건축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용되나 볼까요? 콘크리트와 철근은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와 철근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한 점을 이용한 건축의 사례가 되겠네요. 비슷하여 함께 사용해도 온도 상승의 변형이 작기 때문에 이 두 물체는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하여 변형이 작다. 그래서 건물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대요. 이와는 반대로 라고 했으니까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이와는 반대로 물질마다 열 팽창의 다른 성질을 이용한 도구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림과 같은 바이메탈이다. 바이메탈은 열 팽창 정도가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붙여놓은 것인데, 자, 열 팽창이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붙여놓은 것인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상승하면 팽창이 잘 안 되는 쪽으로 휘어지는 특성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휘어졌는데 여기가 열 팽창 정도가 작다는 거죠. 열 팽창 정도는 이쪽이 작은 거예요. 왜? 휘어진 쪽으로 팽창이 안 되는 쪽이 휘어지더라 라고 말했으니까요.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 둘게요. 자, 이런 점 때문에 얘는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바이메탈은 서로 다른 물질, 즉 열 팽창 정도가 다른 것을 이용한 도구죠. 자, 그래서 얘는 바이메탈인데, 자, 두 개의 금속을 붙여 놓았을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이 잘 안 되는 쪽으로 휘어진다. 이런 것을 이용한 도구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다리미가 있는데 이 지문에선 뭘 설명해 주는지 봅시다. 이런 점 때문에 전기기구의 온도 조절 장치에 이용되고 또 화재 경보기에 바이메탈이 많이 쓰인다. 자,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열 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지면서 전기 회로에 영향을 주어 전류를 차단하는 효과. 그래서 이때 경보음이 울린다. 그러니까 일정 온도 이상으로 열이 이제 팽창했어요. 즉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열 팽창이 그러니까 열 팽창이 일어나서 열 팽창이 잘 안 되는 쪽이 휘어져.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경보음이 작동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이메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사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열 팽창 정도가 다른 두 개의 물질을 이용한 사례. 첫째, 건축에서는 콘크리트와 철근이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고, 또 바이메탈은 열 팽창 정도가 다른 물질을 이용하여 열 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서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갔을 때 경보음이 울리는 것으로 사용한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전체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 물질의 온도 상승과 열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온도를 높인 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과 콩기름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콩기름에 필요한 열량은 낮은 거고 물에 필요한 열량은 높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하면 콩기름은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고 물은 더 느리게 올라가더라 온도가 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비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비열이란
어떤 물질을 1kg의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데 비열은 물질을 말하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물질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값을 지녀서 비열이 큰 물은 콩기름보다 늦게 더워진다. 즉 물질의 온도가 느리게 올라간다. 콩기름은 열량이 적게 필요하다. 그럼 물을 기준으로 볼 때 열량을 많이 필요로 한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에 대한 사례로 모래와 바닷물을 예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래는 더 빨리 뜨거워지고 바닷물은 더 늦게 뜨거워진다. 또 양은 냄비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고 뚝배기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늦게 올라간다. 즉 늦게 끓는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산문단에서는 열 팽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열을 가할 때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물체의 길이 또는 부피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열 팽창이라고 하는데 이 열 팽창도 물체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예를 들면 자 고체도 열 팽창을 일으키긴 하지만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또 컵에 물을 부으면 컵 안쪽이 그죠? 약간 팽창한다. 즉 열을 받으면 길이나 부피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였고요. 또 하나 그것을 이용한 사례가 철도의 선로가 중간에 틈이 벌어져 있는데 그것은 열 팽창을 고려한 설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사문단에서는 열 팽창 현상을 활용한 바이메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이메탈은 열 팽창 정도가 다른 두 물질을 붙여놓은 곳으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팽창이 잘 안 되는 쪽으로 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한 물건은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화재 경보기, 또 온도계 등이 있겠고 또 다리미 이런 것도 이제 바이메탈을 이용한 사례죠. 특히 이 바이메탈의 사례는 성질이 다른 두 물체를 붙여 놓아서 열 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거고 또 하나는 콘크리트와 철근을 건축에서 함께 이용하는 것은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하여서 변형이 작게 일어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 풀어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래요. 물질마다 열 팽창이 일어나는 정도가 다르다고 사문단에서 얘기했죠. 그 다음 2번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아니요. 자,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고 1문단, 2문단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비열이 작은 물질 뭐가 있었어요? 모래, 그 다음에 냄비, 또 1문단에서는 콩기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열이 작은 건 온도 변화가 커서 쉽게 끓는다, 쉽게 더워진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 비례관계,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다. 3번 물질마다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다르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비열이라고 했죠. 이것을 비열 이라고 했고요. 4번 열 팽창 현상은 안전을 위한 장치 어디에 이용돼요? 경보기 이런 거 맞고요. 마지막 3문단에서 이야기했네요. 그 다음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3문단에서 얘기했네요. 3문단. 그 다음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이끌어내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물 1kg의 온도를 뚜시 높이는 데에는 1kcal의 열량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게 2문단에서 말했네요. 그 다음 비열이나
열 팽창 정도를 활용하면 물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봐요. 자, 비열이나 열 팽창 비열이 뭐라고 그랬죠? 크면 온도 변화가 적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각 물질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비열을 통한 온도 변화를 통해서 물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겠죠. 맞는 말. 철길의 선로를 끊지 않고 길게 이어 만들면 더운 날에 휘어지죠. 자, 원래 철길은 비열을 이용해서 틈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철길이 있으면. 왜요?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지면 이 고체들이 팽창을 하기 때문에 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틈이 없고 일자로 만들었으면 휘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겠죠. 맞는 거고요. 4번 철과 알루미늄을 붙여서 만든 바이메탈에 열을 가하면 라고 했어요. 아까 철과 알루미늄은 열 팽창 정도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열 팽창 정도가 알루미늄이 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얘를 붙여서 바이메탈에 열을 가하면 알루미늄 쪽으로 휘겠군? 아니요. 열 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겠군? 이라고 했으니 흰다고 사문단에서 말했으므로 철 쪽으로 휘겠죠. 지문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5번 열 팽창률 차이가 큰 재료들은 고온 그죠? 의 날씨에 변형이 될 위험이 크죠. 그래서 아까 지문에서 예를 들기로는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온도 상승에 따른 변화가 적다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자, 열 팽창률 차이가 큰 재료들로 건물을 지으면 고온의 날씨에 변형되겠네요. 맞는 말이고요. 3번 기억의 구체적인 의미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자, 기억이 뭐냐면 분식점에서 양은 남비에 라면을 끓이는 것도 같은 이유다. 여기서 같은 이유는 뭐예요? 비열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양은 냄비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다. 온도 변화가 크다는 것은 쉽게 끓는다라고 얘기했고, 이와 반대로 뚝배기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맞을까요? 자, 1번 볼까요? 양은 냄비는 비열이 작다. 맞죠? 물의 끓는 속도가 빨라진다. 맞고 면이 빨리 익고 덜 불겠죠.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풀어봅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A2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어요. 적절한 것. 자, 비열은 해풍과 육풍에도 나타난다. 그럼 해풍과 육풍은 뭔 말이에요? 바다에서 부는 바람, 육풍에서 부는 바람, 육지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비열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물질을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런데 물질마다 비열은 다르다. 그럼 바다의 비열은, 즉 바다는 물이 되겠죠. 바다의 비열은 크다 그랬죠.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작다 그랬고요. 육풍을 지문에 있는 예로 끌어오자면 뭐가 될까요? 모래가 되겠죠. 이 모래는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클 거예요. 자, 을 미친다. 기본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하강한다.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고 따뜻한 공기는 상승한다.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비열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먼 육지의 온도가 바다보다 빨리 뭐해져서 육지의 공기가 뭐한다? 육지의 공기가 더 빨리 올라가겠죠. 일단 C는 상승이 될 거예요. 상승하는데 자, 그러면 이 선지에서 상승이 아닌 하강을 빼면 되고, 그러면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비열이 못못은 육지의 온도, 비열이 작아야 커요?
육지는 비열이 작아서 빨리 온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아서 요 세 개 중에서 요거 중에서 작다. 그럼 얘는 제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작아서 바다보다 빨리 뭐 해져요? 온도가 높아지겠죠.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빨리 높아져서 육지의 공기가 상승하죠. 그럼 공기가 빠져나간 육지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바다에 차가운 공기가 이동을 하면서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게 된다. 밤에는 이와 반대로 육지의 찬 공기가 바다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육풍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본 것은 열의 팽창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은 나무를 태우면 질량이 줄어들까? 라는 제목 화학지문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